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정말 한마디로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죠. 암호화폐는 그야말로 폭락하고 있고 세계 경제의 중심인 달러는 흔들리고 심지어 워싱턴의 정치는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극심한 패닉 상태이실 거고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도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하면서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실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모든 혼란이 그냥 우연히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도쿄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화전쟁, 저 멀리 미네소타에서 터진 비극적인 총격 사건,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감춰진 속사정까지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점들을 하나하나 이어봐야만 지금 이 암호화폐 폭락의 진짜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거대한 퍼즐 한번 맞춰보시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내용의 순서입니다. 먼저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폭락의 범인을 찾아보고 그 배경에 있는 달러 제국의 균열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멈춰세운 워싱턴의 비극, 더 나아가서 지금의 금융 시스템 자체가 왜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까지 파고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위기 속에서 미국이 던지려는 마지막 승부수, 그 디지털 구명정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미스터리죠. 상식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 가격은 올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정반대일까요? 시장이 마치 경제학 교과서를 비웃기라도 하듯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대체 진짜 범인이 누구일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실마리는 놀랍게도 암호화폐 시장이 아니라 저 멀리 태평양 건너편에 있습니다. 바로 미국 달러하고 일본 엔화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통화전쟁. 최근에 달러 가치가 왜 그렇게 급락했는지 그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23일이었어요. 뉴욕 연준이 갑자기 시장에 전화를 돌려서 지금 엔화 환율이 얼마죠? 라고 물어보는 레이트 체크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전에 날리는 마지막 경고 사격 같은 거예요. 나 곧 움직인다, 준비해라, 이런 신호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행동을 한 게 일본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자기네 돈도 아닌 엔화에 대해서 직접 나선 거죠. 시장은 이걸 보고 미국이 공식적으로 달러 약세를 받아들이겠다는 거구나 하는 역사적인 신호로 해석한 겁니다. 와, 이 슬라이드를 보면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딱 보입니다. 자, 왼쪽을 한번 보세요. 길게 보면 달러가 약해지는 건 당연히 비트코인한테는 엄청난 호재예요.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이죠. 바로 그 달러 약세를 만드는 엔화 강세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폭탄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싼 이자로 엔화를 빌려서 암호화폐나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엔화 가치가 오르니까 아이고 빚부터 갚아야겠다 하면서 투자했던 자산들을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약인데 지금 당장은 독약이 되어버린 딱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그냥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거대한 정치적 미략이 숨어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마라라고 합의라는 가설인데요. 마치 1985년에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플라자 합의처럼 미국과 일본 재무수장들이 만나서 달러가 너무 강한 건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으니 이제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좀 떨어뜨리자고 물밑에서 합의했다는 분석이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달러는 약세로 가는 게 정해진 수순 같고 이건 길게 보면 암호화폐에겐 좋은 소식인데 대체 왜 폭락은 계속되는 걸까요? 이제 그 답을 찾으러 도쿄가 아니라 워싱턴 DC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벌어진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모든 걸 멈춰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치적인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졌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1월 초에 미네소타에서 총격 사건이 터지면서 정치적 긴장이 확 올라가요. 그리고 그 불똥이 어디로 튀었냐? 바로 1월 15일 암호화폐 시장의 운명을 좌우할 클래리티 법안 표결이 무기한 연기되는 걸로 이어진 겁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24일에 추가 피격 사건까지 터지면서 정치권 대립은 그냥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죠. 결국 이 싸움이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를 막아버렸고 클래리티 법안은 물론이고 모든 법안이 그대로 올스톱된 채 미국 정부는 셧다운 위기까지 내몰리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지금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주식시장은 뭐 정부 셧다운, 그건 그냥 잠깐 지나가는 소음 정도로 생각해요. 어차피 빅테크 기업들 실적만 잘 나오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오른쪽,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 주식은 기업의 이익을 먹고 살지만 암호화폐는 법을 먹고 살기 때문이에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그 법안이 생명줄인데 그게 지금 워싱턴 정치 싸움 때문에 완전히 끊겨버린 거죠. 자, 이제 우리 분석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통화전쟁이나 정치 마비 같은 사건들은요, 사실 훨씬 더 큰 문제의 증상에 불과합니다. 진짜 본질은 뭐냐? 바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써온 이 종이돈 시스템 자체가 뿌리부터 썩어서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무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00조 원이 넘는 돈이죠. 이게 뭐냐면요. 세계 금융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미국 연준이 장부상으로 떠안고 있는 손실 금액입니다. 믿기시나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과거에 금리가 쌀 때 사뒀던 채권들 가격이 최근에 금리가 오르면서 완전히 폭락해버린 거예요. 아직 팔지 않아서 미실현 손실일 뿐이지 사실상 거대한 구멍이 뚫린 거죠. 이 상황을 두고 데이비드 멜페스 전 세계 은행 총재가 아주 뼈 때리는 말을 했어요. 연준은 그냥 거대한 헤지펀드가 돼버렸다. 더 이상 시장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심판이 아니라 자기들도 엄청난 손실을 안고 시장에서 돈 벌려고 발버둥 치는 플레이어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건 연준이라는 기관의 신뢰도 자체를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죠. 이 슬라이드가 바로 연준이 빠진 덫을 아주 쉽게 보여줍니다. 바로 역마진 구조인데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연 3.65%짜리 고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 그 돈을 연 1, 2%짜리 예금에 넣어둔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1단계, 연준은 은행들한테 높은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려오고 2단계, 정작 자기들이 가진 자산에서는 낮은 수익밖에 못 내고 있죠. 이 말도 안 되는 구조 때문에 3단계, 연준은 매주 수십억 달러씩 현금이 줄어드는 말 그대로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마지막 결론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낡은 종이돈 시스템이 가라앉고 있는 지금 미국에게 남은 길은 사실상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지난 몇 년간 조용히 준비해온 디지털 구명정에 올라타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클래리티 법안. 이건 그냥 암호화폐 좀 규제하자 이런 차원의 법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미국의 다음 세대 금융 시스템을 위한 전체 설계도, 즉 청사진이라고 봐야 해요. 낡은 종이돈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디지털 금융 고속도로를 까는 작업인 셈이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시스템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왼쪽의 낡은 종이돈 시스템은 1조 달러 손실을 본 연준의 장부를 믿어야 돌아가요. 반면에 오른쪽의 새로운 CLR 시스템은 투명하게 모두가 검증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신뢰의 기반으로 삼습니다. 돈의 흐름도 빚을 늘리는 국채 발행 방식에서 기관들의 거대 자본을 디지털 자산으로 끌어들이는 토큰화로 바뀌게 되고요. 결국 미국은 마음대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이 디지털 달러를 통해서 21세기에도 금융 패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낡은 시스템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 바로 이 클리어리티 법안이 정작 그 병이 낳은 정치적 혼란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분석을 통해 얻어야 할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정치적 소음과 시장의 공포가 모두 거치고 나면 미국 의회는 결국 이 디지털 구명정을 띄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고요? 다른 선택지가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가라앉는 배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새로운 배로 옮겨 타는 것뿐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그 거대한 전환을 위한 마지막 진통일지도 모릅니다.